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건 어찌 보면 일정 부분 당연한, 교육 없이 놀이치료를 하면 효과가 당연히 없고 교육 없이 치료를 한다는 건 당연히 그런데 교육 프로그램 자체가 국내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안 배우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배워야죠. 써먹고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자료와 책들과 교육들을 다 배우고 아이들 치료해보면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배운 겁니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을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뉴로피드백에 대한 입문에 대한 책들을 이렇게 나왔고요. 요게 이제 5년 동안 이제 연구하신 뉴로피드백 전문가분들, 뇌과학자, 뇌기계 다루시는 분들, 심리학 교수님, 박사, 그리고 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만든 뉴로피드백 입문 책입니다. 저는 이제 ADHD 파트만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파트를 이렇게 내고 싶은데 이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지금 추가 책을 출간하는 데 있어서 별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아스퍼거 증후군이나 자폐 스펙트럼 또는 이제 정신분열증에 대한 어떤 뉴로피드백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추후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라고 하면은 발달장애입니다. 단순한 어떤 심리적인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고요. 주 증상은 비교적으로 정상적인 어떤 범주의 언어나 인지의 발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상호 교류의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즉 소셜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은. 그리고 관심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특정적인 어떤 반복하는 증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입대라든지 대학생활 또는 직장생활 또는 결혼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희 클리닉에는 20개월이 넘는 아이들부터 50대가 넘는 아스퍼거 증후군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의 삶과 초등학교의 삶, 이 친구가 중학교 때 어떻게 갈지, 고등학교, 대학에 어떤 시점, 또는 직장을 가기 전에 어떤 문제, 또는 결혼했을 때 어떤 문제들을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듣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풀 스펙트럼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의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는 기간이 아마 좀 드물 겁니다. 이만큼 아스퍼거 증후군을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치료를 이렇게 시작하기 어려운데 어떤 다양한 연령층까지도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어떤 과정으로 어떠한 삶을 보게 되는지에 대해서 단순히 어렸을 때 딱 그 시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쭉 보면서 치료를 하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원인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이제 원인이 이제 주된 원인입니다. 그럼 뇌과학적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뇌의 문제인 겁니다. 좀 남의 얘기 좀 기울여봐. 남의 얘기 좀 들어봐. 마음을 먹어봐. 뭐 이런 얘기로 아스퍼거 증후군이 낫지가 않죠. 사실은 엄마가 막 사랑해주고 분명히 엄마의 사랑으로 분명히 될 것 같은데 조금은 편해지는데 뭔가 그 벽이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 넘을 수 없는 그 벽이 뭐 때문일까? 결국은 이 뇌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로 말이 느린 아이가 사랑을 통해서 말이 팍 튀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즉 뇌가 특정 부분에 내가 발달을 해야 말이 트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제한적인 문제들이 개선이 되는데 이 문제를 제거해주는 데에 대한 치료가 사실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현재 이 아이가 사회성이 없기 때문에 사회성을 향상시켜주는 데 필요로 한 어떤 교육적인 치료들이 대부분 이제 언어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또는 인지를 통해서 다양한 단체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그 문제의 원인을 소거시켜주는 데 있어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소거시켜주는 데 있어서 개입은 현재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재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치료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점입니다. 뇌는 두 가지의 역할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입력이 되는 이 뒤쪽에서 정보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전두엽을 통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스퍼거 증후군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 이 쭉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봤더니 첫 번째로는 이제 두정엽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각통합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두정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통합에 의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측두엽이라는 게 있습니다. 측두엽은 좌측 측두엽, 즉 이 귀 위쪽입니다. 좌측은 언어를 처리합니다. 두 번째 오른쪽은 아스퍼거 증후군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굴을 인식하거나 리듬을 이해하거나
음악을 감상하거나 그의 음의 어떤 높낮이를 해독하거나 그렇게 표현하거나 하는 것들이 이 우측 측두엽에서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후두엽. 후두엽은 조금 덜 중요합니다. 시각적인 어떤 정보를 처리하거나 시각적인 정보를 결정하는데 다만 눈이 집중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스퍼거 증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이 계속 딴 데를 갑니다. 얘기를 듣는 것 같지만 눈은 딴 데를 갑니다. 딴 데를 가면서 막 얘기를 듣기 때문에 그 사람의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전두엽에서는 이런 모든 정보들을 통합하고 조절합니다. 특히나도 이제 사고를 전환해주고 비효율적인 행동을 억제시켜주고 사회적인 인지와 감정에 관여를 합니다. 학습뿐만 아니라 이 전두엽 안에는 대상해가 있는데 그 대상해라고 하는 기능이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아스퍼거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손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손해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는 많은 부분들 자세라든지 근육의 운동이라든지 몸의 균형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뇌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분들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갖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특정 부분은 아주 중점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온 문제이기 때문에 이 뇌가 좋아져야 됩니다. 누리치료를 통해서 뇌가 좋아지지 않으면 효과가 날 수 없는 겁니다. 감각통합치료에서 뇌가 좋아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어떤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뇌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리고 어떤 부위의 문제가 가장 핵심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자이레스라고 있습니다. 엔테리어 싱글레이트 콜텍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두엽 안에 있습니다. 전두엽 안에 있고 전두엽 안에 이 속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자동차로 따지면 기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1단, 2단, 3단, 4단, 5단 이렇게 기어를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고속도로를 예전에 달릴 때 이제 100km로 가다가 5단으로 요즘은 이제 거의 오토매틱이기 때문에 스틱 차가 별로 없죠. 이제 예전에 운전했을 때 스틱으로 5단으로 쭉 가다가 궁금해가지고 제가 3단을 한번 내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0km에서 3단을 내리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3단을 내려봤더니 엄청난 굉음이 나면서 차가 막 덜컹덜컹 거리면서 막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3단으로 100km로 가면 큰일이 나는구나. 한 번은 이제 30km로 갈 때는 보통 한 2단, 3단으로 갑니다. 그때 한 5단으로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궁금해서 한번 아무도 없는 길에서 한번 5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덕 하면서 멈춰버릴 듯 해서 바로 다시 3단으로 바꿨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어라고 하는 조절 능력은 요 상황에 맞게 내가 시험 기간일 때는 아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주 막 흥분에 집중해야 되고요. 평상시 쉬고 있을 때는 편안하게 기어의 단수를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즉 편안할 때와 긴장을 할 때를 조절해야 되는데 즉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은 요 대상의 기능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즉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과한 긴장을 하거나 그 상황에 맞지 않게 과한 이완을 하거나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상황에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일정 부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역할인데 그런 자발적인 것들이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노력을 하지만 역시 잘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은 자발적으로 잘 되어야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대상에는 생각과 주의를 전환시켜주고 융통성을 높여주고 적응하거나 협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줍니다. 저희가 증상이 심하지 않은 아스퍼거 증후는 여기만 치료해주면 증상이 굉장히 많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치료 자체를 다 해보고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의원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사실은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굳이 안 물어봐도 이제는 그냥 뭐 해볼까 안 해볼까 뭐 진짜 안 가볼 때 다 가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 거의 한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시게 되는데 딱 여기를 건드리는 순간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 어머님들이 굉장히 놀라십니다. 아니 어떻게 뉴로피드백이 효과가 별로 이제 없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안 해주는 것이 미안해서 한번 해본 건데 아이 증상이 확 좋아지고 나면 왜 좋아진 거냐 이게 어떻게 좋아진 거냐 얘 좋아지니까 좋아집니다. 심하지 않은 아이들은. 근데 얘를 다른 치료기관에서는 이 겉부분이 아니고 이 속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이 부분까지 효과가 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만 살짝 건드려줬을 뿐인데도 아이가 증상이 뭔가 주고받은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장점이 먼저는 이 치료에 있어서 큰 메리트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뉴로피드백에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릅니다. 저희도 안 가르쳐줍니다. 저희가 힘들게 하셨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이 부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냥 이거 건드려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뭔가 소통이 이제 좀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아스퍼거 증후뿐만 아니라
강박증 심한 아이들도 이 부분 치료해주면 강박증이 줄어들기 시작. 강박증 역시도 약만으로 쉽게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일반적인 상담을 통해서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스퍼거 증후하고 많이 좀 흡사한 증상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뇌의 문제와 그리고 이 심장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둘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영향을 주고받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율신경은 뭐냐면 신체 바이탈 사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각과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감각과민은 대부분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과소하거나 과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바이탈에 대해서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한 100여 명 정도의 아이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아스퍼거 증후군, 강박증, 우울증을 가진 아이들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왜냐면 저희 클리닉에는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체온, 맥박, 호흡, 혈압을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어떤 아이는 체온에 문제가 있는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혈압에 문제가 있었던 아이는 없었습니다. 성인 중에,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에서는 20대에도 혈압에 문제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 맥박과 호흡 중에 2개가 문제가 있었던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고 하나만 문제가 있었던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었어요. 아니 이 어린 나이에 벌써부터 맥박에 문제가 있고 호흡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저희도 전혀 상상 못했습니다. 즉 심박동이 정상에 비해서 빨리 뛰고 있었고요. 호흡, 숨쉬는 게 나도 모르게 숨쉬는 게 이미 정상 수치 그 나이 또래의 평균보다 빠르게 호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저희는 크게 놀랐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 또는 아스퍼거 증후군 성인들이 왜 맥박과 호흡의 문제를 둘 중에 하나를 꼭 가지고 있어야만 할까? 분명히 아스퍼거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치료에 있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저희는 이제 보게 됐습니다. 한 명도 이 둘 중의 문제 중에 하나가 없었던 아이는 못 봤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으면 심호흡 해봐라 그러면 호흡이 잘 안 됩니다. 예, 짧습니다. 왜 그럴까? 여기가 왜 이렇게 꼭 막혀 있을까? 이게 있기 때문에 치료가 쉽지 않겠구나. 호흡이 막혀있고 심장이 자기도 모르게 막 빨리 뛰고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겠는가.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정신분열증, 강박증 환자분들을 찾아봤습니다. 자폐증 환자들 치료해봤습니다. 검사를 다 해봤더니 역시 맥박과 호흡의 문제를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 정신과적인 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의 문제가 역시 병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즉 얘가 안정이 다 되지 않고서 얘가 안정이 되기가 어렵구나. 즉 얘가 안정이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얘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내가 지금보다 빨리 호흡을 빨리빨리 쉬려고 그러면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심박동을 빨리 뛰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뛰면 빨라지겠죠. 즉 얘가 자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내가 조절하려고 의지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에서 자연스럽게 자율적으로 신이 만들어주신 아주 완벽한 시스템입니다. 근데도 얘가 정상에서 틀어져 있다는 것은 이미 몸 자체가 지금 뭔가 정상에서 틀어졌구나. 얘가 돌아와야 이 친구가 나았어도 완치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각과민, 즉 어떤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안아줬는데도 어렸을 때도 이렇게 안아줍니다. 그럼 아이가 엄마의 그 접촉에 의해서 우리가 애착을 느낍니다. 엄마의 사랑을 느끼고 엄마로부터 큰 사랑을 느끼는데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 중에서 보면은 똑똑은 한데 엄마가 이렇게 안아주면 별로 이렇게 뭔가 딱 감기는 느낌이 없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미 촉각에 가민이 있는 아이들은 되는 것 자체가 싫어집니다. 싫어. 누가 오기만 하면 막 싫어합니다. 간지러워. 막 굉장히 간지러움이 많이 탑니다. 싫어. 귀, 막 어떤 아이는 머리카락 자르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이러한 감각적인 감민, 촉각의 감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청각의 감민이 있는